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 없는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8월 7일 54회 시험은 또 지난 편과 달리 심화편, 기본편 모두 시행되었는데 일단 기본편 54에 대한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난이도의 경우에는 제가 평가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정근대사의 경우에는 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빼고는 그렇게 안 어려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조금 근현대사에서 일단 난이도를 엄청 높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근현대사는 기존의 중급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문제를 되게 어렵게 했고, 특히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통합사 부분, 그러니까 뭐 지역사라던가 세시풍속 부분에서 조금 더 까다롭게 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잘 대비하신 분들이 4급까지 잘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 외에도 사료형 문제, 그러니까 기본편은 사료형 문제를 잘 안 내는데 이번에 사료형 문제도 좀 많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면은 1번, 다음 대회 참가자들이 그릴 장면을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는 별로 안 어려워요. 지금 딱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림만 보아도 좀 눈치를 챌 수 있고, 불을 처음 사용했다, 약간 좀 그게 옛날 느낌이고, 동굴이나 강가에 막지 살았고, 기본편 솔직히 이런 유적지 잘 몰라도 되는데, 이 문제 제기된 시기랑 관련된 대표적 유적지가 연청 전곡리랑 공주 석장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동굴이나 가까의 막집에 살았다, 그러니까 특별한 주거지가 없던 이 시기는 구석기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보면은 1번, 가라파키로 씨를 뽑은 건 신석기, 이 시기에 원시적 의료생활을 시작했고, 2번, 반달돌칼로 벼 이삭을 따는 모습은 청동기 시대를 안 맞고, 3번, 주먹도끼로 짐승을 사냥. 이 시기에는 뭔가 특별한 무기를 만드는 건 아니고 돌을 깨가지고 좀 하는 게 있었고, 뗀석기대. 그래서 정답 3번이고, 4번, 거푸집으로 세형동검을 만드는 모습. 이거는 철기인데 뭐 정확하게는 청동기 시기 후기부터인데 사실상 철기 시대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정확하게 외우면 청동기 후기예요. 사전 쳐보고 그게 나와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제 철기라 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에서 철기 잘 안 내가지고 그냥 청동기 시대 철기를 잘 안 내가지고 그냥 철기 시대로만 그냥 구별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2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일단 한반도 남부에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했다는데, 일단 보면은 우리가 대충 한반도, 그냥 제가 대충 그린 건데, 이런 순서를 따라오면은 그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인데, 이 부여랑 고구려는 약간 중국이랑 한반도 북부에 걸치고, 이 옥저랑 동해는 여기 중간쯤에 걸쳐요. 그래가지고 거의 여기쯤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 이 국가에 해당되고, 그걸 몰랐더라도 신지나 읍차등, 그러니까 고구려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소도 사고 사도 사고, 저 그렇게 한 게 알거든요. 그래서 신지 읍차란 지배자랑 이 5월 10월 계절제가 언급되는 이 문제 제시된 국가는 사만이에요. 그래서 사실 키워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편은 이런 식으로 그냥 키워드만 잠기하시면 이 문제 그냥 꽁으로 먹어요. 1번, 서옥제라는 혼인풍습이 있었다. 이거는 고구려죠. 다른 말로 대사회조로서 남자가 여자 집에 가면은 고구려, 여자가 남자 집에 가면 민면의제인 옥제라고 했죠. 자, 2번, 소도라고 불리는 신성구역. 제가 뭐라 했어요? 사마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소도 사고 차도 사고 이렇게 말죠. 신이 나서 소도 사고 차도 사고. 정답 2번이고요. 그래서 이때 천군이라는 그런 제사장이 따로 있었다. 그 재정분리 사회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고, 3번, 번금팔조를 만들어 사회질서 유지한 건 고조선과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단궁, 과마, 반어피 등 특산물이 나온 건 동해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거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별로 안 어려워요. 일단 이 고국원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데 371년부터 380년까지 지냈다는데, 이 371년까지 한 이유가 당시에 이 근초고왕이 이 평양성을 습격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평양성 전투 관련된 걸 크게 세 가지 얘기하는데, 이 고국 원왕을 전사시킨 371년에 평양성 전투라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한 평양성 전투, 그리고 1593년쯤에 조명연합군이 일본과 싸운 임진왜란 시기에 평양성 전투,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고, 여기 불교를 수용했다. 이 당시에 그 전진의 중국에 있는 전진의 순도에게서 이 불교를 수용했고,
국가 통치체제 정비한 거 율령. 그래가지고 이런 키워드를 모두 조합하면은 문제 제시된 왕이 소수림 왕인 걸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살펴보면은 태야가 설립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왕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사망했으니까 국가를 부흥시키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불태웠다. 그래가지고 불태율 이렇게 외우면 된다 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병부를 설치한 건 버풍왕, 약간 군사 관련된 그런 기구 같은 거라 보면 되고, 3번 화랑도를 정비한 건 진흥왕. 그래서 이 버풍왕과 진흥왕은 둘 다 신라의 왕이고, 웅진으로 천도한 거는 문주왕과 관련된 기여죠. 그래서 이 문주왕은 471년 5년에 웅진으로 천도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 4번. 다음 전시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문화유산으로 오른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냥 포인트가 백제예요. 그래서 백제 문화유산이고 도교적 이상세계. 그래서 약간 백제에서 뭔가 도교랑 관련된 문화유산을 말하는 건데, 보면은 일단 자 1번 일단 천마도인데, 이거는 신라의 그 천마총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그 말의 안장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인데, 이 말의 안장 이 그림이 그 뭔가 안녕과 평안을 그 기원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2번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후기의 토기인데, 이건 뭐냐면 표면에 지금 잘 보면 뭔가 그림 같은 게 그려졌거든요. 이 표면에 뭔가 그림 같은 걸 그린 다음에 뭔가 유약, 뭔가 하얀색의 유약 같은 걸 발라가지고 이게 뭔가 덧대는 방식으로 만들거든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삼강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강 기법 자체를 묻는 문제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 산수문이 벽돌이 그런 백제의 그 도교라던가 불교적 특징을 동시에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그림을 잘 보면 뭔가 산이라던가 구름 같은 게, 그러니까 뭔가 산, 구름 같은 게 뭔가 도교 세계의 뭔가 그런 모습 같은 걸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이상 세계를 표현한 문화유산으로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강서대모 현무도는 이건 고구려 평양에 있는 그 벽화로서, 그러니까 그 벽화 관련된 그 그림으로서 이 강서대모 현무도는 그냥 뭔가 뭐 청룡, 백호, 주작 이런 거 같은 그런 사신을 그린 그림 중 하나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5번. 다음 가상일기의 밑줄근 이 전투로 오른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를 보면은 676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한 뒤 우리 신라군이 당군을 또 여기서 격파했다.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핵심은 그거예요. 일단은 기초에서 이게 기본편 여기까지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은 대야성 전투라 있거든요. 대야성 전투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당시에 642년에 그 백제가 신라를 공격해가지고 당시에 그 김춘추의 가족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김춘추가 어떻게 했냐면, 그 고구려의 보장왕이 가가지고, 내가 저 백제한테 복수를 하고 싶은데 군사를 조금 빌려주세요 했는데, 이 보장왕이 거부를 해가지고 이 김춘추가 나중에 그 당나라에 가가지고, 멋진 당나라 형님 제가 좀 복수 좀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 나단 동맹을 체결한 데부터 이제부터 본격적인 그런 삼국시대 통일 전투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흐름이 백제가 멸망했어요. 그 백제가 멸망한 전투가 660년에 황산벌 전투로서 당시에 뭐 계백이 당시 나당 연합군을 방어했었고, 그 다음에 백제가 부흥 운동을 했었는데 그 관련된 인물로서 흑치상지, 도침, 복신이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했다. 아까 말한 그 평양선 전투가 이거고,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 운동인데 고현무, 권모장, 안승이 해당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있는 매소성 전투랑 기벌포 전투를 통해가지고 당나라랑 싸우면서 통일이 완성됐다. 그 흐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거는 삼국시대가 통일이 눈앞에 나왔고, 당시 당나라랑 신라군이 싸웠다는 맥락을 통해가지고 매소성 전투 아니니까 여기 나와있는 기벌포 전투가 정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면은 살수대첩, 이거는 612년에 을지문덕이 그 수나라를 방어한 거고, 이 안희정 전투는 645년에 양만준이
그 당태종, 다른 말로는 이세민의 군대를 방어한 거고, 이 황산벌전은 아까 그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계백이 나당 연합군을 방어한 거라 했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삼국시대 통일 문제보단 되게 쉽게 냈어요. 자, 6번. 가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을 가장 적절한 걸 냈는데, 전 솔직히 이 문제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나왔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보면은 이 김수로가 세웠다고 했었고, 그 김해라던가 김해 대성동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국가의 경우에 딱 그 네 가지 강조해. 뭐냐면 첫 번째로 가야. 이 가야의 경우에는 딱 뭐냐면 김수로, 일단 이 문제 제시된 국가의 시조죠. 그래서 이 김수로랑 관련된 구지가설화랑 철의 생산량이 높다. 그래서 약간 좀 철을 많이 생산했고, 그런 문화산 같은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고분이 있는데 뭐 김해대성동이랑, 그러니까 금관과에 관련된 김해대성동이랑 그런 고령지산동을 많이 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라에 의해서 멸망했다는데, 금관가야는 버풍왕, 대가야는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김수로랑 김해 대성동이 겹치기 때문에 가야예요. 그럼 보면은 1번 사비로 천도한 이유, 이거는 백제 성왕 시기에 그럼 백제를 그 부흥하기 위해 가지고 천도한 거고, 2번 우상국을 복속하게 된 계기는 신라의 지증왕과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3번 청해지에 설치한 거는 이 통일신라 때 그 흥덕왕, 뭐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장보구가 당시에 해상무역을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완도에다가 설치한 해상무역기지고, 마지막 4번 구지가가 나오는 건국신화. 그래가지고 이 그 거부가 뭐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하는 이 설화 관련된 게 가야랑 관련된 설화고, 여기를 통해 가지고 당시에 그 6개의 뭔가 알 같은 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이 6개의 연맹 왕국과 관련된 설화가 있는 이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평소랑 좀 키워드가 다르긴 했는데 어차피 속어도 충분히 가능했고 3점 치고 이 정도면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자, 7번. 가에 들어갈 문화산으로 오는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를 보면은 여기 경주란 키워드가 있거든요. 근데 한능검에서 솔직히 칠부란 마해불상군이랑 솔직히 이건 여러분들이 알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솔직히 심화편 응시자도 몰라요. 근데 이 경주란 키워드 나오면 무조건 신라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 경주가 솔직히 눈치가 있으면은, 제 지도 너무 대충 그려가지고 다시 한번 치면 이 대충 그리면 여기가 경주인데 솔직히 여기 지역에 있는 거면 눈치가 있었으면 딱 3등분 하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건 신라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라와 관련된 문화유산 추론하는 것은 안 어려웠거든요. 진짜 이거 신라와 관련된 문화유산 적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3점인 이유가 평소랑 달리 지금까지 안 나왔던 문화유산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정답이 된 문화유산이 정답으로 딱 한 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나섰을 것 같은데, 1번 경주배동 석조열의 3점 이상. 일단 이게 정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경주 지역에 있는 그런 세 개의 불상인데, 약간 우리가 그 백제 미소라 해가지고 그 서산마을 3존불 있잖아요. 그거 서산마을 3존불. 그래가지고 그 백제 미소가 좀 이런 느낌이라면, 약간 신라에서 뭔가 어린아이처럼 뭔가 오남 미소, 그러니까 좀 글씨 좀 대충 적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뭔가 온화한 미소를 조금 가지고 있는 불상이 이 불상이거든요. 그래서 백제 미소가 약간 서산마을 3존불이라면 약간 좀 신라랑 관련된 그런 미소를 가진 불상이라면 좀 이게 의미가 깊어요. 그러니까 3존 이상인 것도 사실 신라에서 이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의미가 깊은 불상이라, 일단 신라의 불상으로 정답은 1번인데, 솔직히 거의 모르만 했으니까 사실 제가 키워드 저것까지 다루긴 다뤘는데 몰랐다. 자, 관촉사 석조 미륵보사 이상, 이건 고려시대의 그런 크기가 오지게 큰 불상이고, 크기가 큰 불상 중에서 유일하게 국보에 등재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자, 3번 이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 그 석탑으로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라는 의의가 있어요. 아니면 그 약간 서동설화랑 관련된 거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월정사 8가 9층 석탑은 고려시대 전기에 지금 강원도 평창에 있는 그런 석탑으로서 당시에 그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불상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2번이랑 3번이랑 4번은 전부 다 지금까지 옛날 기초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고려시대, 백제 이것만 알았으면은 이걸 몰랐더라도 충분히 소거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기본편도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하는 스킬 정도는 기르셔야 이런 고득점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다음 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자탄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 키워드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물어 가는 신라, 그러니까 신라가 쇠퇴하는 건데 이게 진한 기추이랑 비슷한 문제는 조금 변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공왕 이후 흔들리는 신라 역사라고 했는데, 이 해공왕이 제의한 기간은 780년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문제 제시된 문제의 포인트는 통일신라 하대인데, 이 해공왕 이후부터, 그러니까 780년부터 935년을 흔히 통일신라 하더라는데, 기본편 수준에선 이 해공왕이란 키워드가 이 정도 모르는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자, 첫 번째 1번 갑신정변. 이거는 개항기잖아요. 그 1884년에 개항기 시기에 당시에 그 급진개화파, 다른 말로 개화당이 온건개화파한테 입지가 밀리니까 당시에 일본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변을 일으킨 게, 우정총국 그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킨 게 갑신정변이에요. 당연히 너무 튀죠. 자, 2번 위화도 해군. 이거 지난 기출에 나왔던 건데 1388년에 이성계가 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때리는 것은 좀 아닙니다. 당시 뭐 좀 무기가 날씨 때문에 덥습니다, 벌레가 많이 들끓습니다 하는 사불간론을 내세우면서 이성계가 이 위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를 한 게 위화도이군요. 역시 고려시대 관련된 키워드라서 안 맞고요. 3번 김원창의 난, 일단 이거 패스하고 4번 연개소문의 집권이. 연개소문은 642년에 당시에 좀 고구려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입지가 강한 인물인데, 이 연개소문이 위협을 받으니까 당시에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그 고구려의 마지막, 아까 제가 여기 있으면 언급한 이 보장왕 있잖아요. 이 보장왕을 앉힌 게 연개소문이거든요. 그래서 642년부터 한 대충 665에서 666년. 이게 사료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몇 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구려 거의 멸망하기 직전까지 집권한 인물이 연개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개항기, 고려시대, 그리고 이거 삼국시대니까 지금 남은 키워드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신라라는 포인트만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속어법을 풀 수 있었는데, 이 김원창의 난이라는 거는 822년에 뭐 기본편 연도까지 안 해도 돼요. 이렇게까지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래서 이 김원창의 난이란 거는, 이 김원창이 그 김주원이라는 그런 아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빠가 왕이 다툼했었는데 이 아빠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빠의 복수를 위해 가지고 공주 지역에서 뭔가 일종의 그런 당시 장항국이라고 있거든요. 뭐 국가 같은 걸 세워가지고 당시에 좀 진짜 통일신라 하대에서 정말 대규모급의 반란을 일으킨 게 김원창의 난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기출 때 김원창의 난, 그리고 이 시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난으로서 어떤 게 있냐면 원종과 애노의 난이랑 그 적고적의 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편 수준에서는 김원창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이런 난이 대표적인 통일신라 하대의 반란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셔도 문제는 풀이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9번 밑줄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별로 안 어려웠어요. 여기 침이랑 용모 이상이 나왔는데, 일단 이 문제 제시된 문화산들 일단 지금까지 기출에서 나온 적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것까지는 잘 몰랐더라도 이 침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약간 좀 건축물에 짓는 일종의 그런 건축물 끝에 놔두니까 장식품 같은 건데, 이거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거 몰랐더라도 대조영이 세운 국가, 그리고 고구려 개성, 이거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발해예요. 그래서 발해는 거의 매 기출에서 매번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틀리시면 바보예요. 이거는 맨날 나온 거고, 대조영이면 힌트 되게 쉽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1번 수의 침략을 무찌른 건 고구려, 2번 기인제도를 실시한 건 고려의 왕건, 그리고 독소 상품권을 시행한 거는 그 통일신라의 원성왕이고, 4번 해동성국에 불렸다. 이 문제 제시된 국가의 선왕식의 별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에요. 이 문제는 뭐 간단했으니까 그냥 가볍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10번째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뭐 상주 가은에 태어나고 이거 몰라더라도 이 공산전투에서 고려에 승리했다 해가지고 당시에 이때 왕건이 진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목숨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당시 그래서 그 신순겸이라고 있는데, 뭐 그때 당시 어떤 신순겸이라는 신하가 이 왕건이 목숨 위에 처할 뻔을 이 신순겸이 대신 전사해가지고 결국 목숨을 건졌거든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 고창 전투에서 다시 왕건이 이 인물에게 이겨가지고 어떻게 복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인물의 경우에는 아들 신검에 의해서 금산사 유폐되는 어떻게 보면 탈룰라를 겪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신검은 첫째 아들인데 당시에 금강이라고 해가지고 그 넷째 아들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뭐 당시 양검, 용검, 신검, 금강 이렇게 있는데 이 넷째 아들에게 그 왕을 계승하려고 하니까 이 신검이 좀 불만해가지고서 내가 왕이 찾아가려 하면서 이 아빠한테 탈루를 하겠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금산사에서 몰래 탈출해가지고 고려에 투항한 이 인물은 견훤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 공산전투에서 이겼다는 거랑 아들한테 탈룰라 당했다 이 키워드를 좀 잡았으면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1번 철원으로 천도한 거는 궁예요. 이것도 가끔 나오는 키워드니까 외워두시고 2번 후백제를 건국했다. 그래서 정답 키워드는 되게 쉬웠어요. 문제만 이해했으면. 정답 2번이고요 3번 훈용 10조에 남긴 건 왕건이죠. 그러니까 처음 왕이니까 그 후대 인물들에게 오직의 훈수를 두는 게 왕건이고 4번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된 건 경순왕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11번 밑줄근 이 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은 여기 문제 포인트는 되게 쉬웠거든요. 여기 승려 이련이 쓴 역사서. 그래서 일단 이 문제 제시된 이련은 승려예요. 승려고요. 여기 보면은 왕력 기 흥법 등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왕의 역사라던가 기이한 이야기라던가 뭔가 그런 불교 같은 이야기, 그 불교랑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 제시된 서적은 좀 전문 용어로 기사 본말체라거든요. 근데 그 기사 본말체가 뭐냐면 일종의 사건 중심으로 역사를 이렇게 서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중심, 뭔가 특정한 사건, 그러니까 왕과 관련된 이야기, 그냥 뭔가 좀 민간 설화 같은 이야기, 불교랑 관련된 이야기, 뭔가 그런 일종의 스토리텔링식으로 뭔가 주제를 엮어가지고 묶는 게 기사 본말체 특징이니까 따로 참고로 외워두시고 단군의 고조선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단군의 고조선 이야기가 등록된 거는 대표적으로 제왕운기와 더불어서 이 문제 제시된 이련이 저술한 삼국유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고요. 뭐 나머지 같은 경우 그냥 간단히 분석드리면 이 발해고는 유득공이 저술한 걸로써 남북국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 통일신라랑 그 발해가 있는 시기에 남북국 시대라잖아요. 그 시초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효시가. 그래서 아니고 이 동국통감의 경우에는 조선 성종 시기에 그 서거정을 대표로 해서 만든 역사서인데 약간 좀 그 조선시대 성종 키워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조선부터 그리고 이것도 고조선 이야기 있긴 있어요. 근데 다른 키워드 때문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 시대부터 고려 말의 역사를 다룬 일종의 역사서고요. 이 동사과목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안정복의 동사과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단군조선, 기자조선 그리고 마한으로 이어지는 뭔가 그런 일종의 그런 사만 정통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그런 근원이 뭘까? 이게 단군, 기자, 사만이다, 마한이다 이렇게 하는 사만 정통론을 내세운 게 동사과목인데 뭐 기본 표준에서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12번 다음 가상 인터뷰에 나타난 사건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서경에서 거사했다고 하는데 이 서경이 다 현재의 용어로 말하면 평양이어가지고 일단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고 금이 스스로 항복한다는데 그러니까 서경에 뭔가 좋은 기운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가면은 국가도 부흥할 것이고 금나라도 항복할 것 같은데 당시 조정이 반대하니까 결국 반란을 일으켰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평양으로 천도, 그러니까 서경천도를 주장했고 지금 여기 보면 딱 봐도 지금 얘 승려예요. 지금 머리도 빡빡이인데 이거 승려같이 안 생겼다고 생각할 리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승려가 그 당시에 일으킨 반란이 누구냐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냥 1번 묘청의 난. 이거 맞아요. 왜냐면 당시에 서경천도 운동을 주도한 게 묘청인데 얘가 말이 안 먹히니까 결과적으로 1135에서 36년에 반란을 일으켰고 이 반란을 김부식이 진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김원도일난 이건 681년에 신문왕 시기에 일어난 반란이라 안 맞고 3번 홍경래난 이건 1811년에 홍경래라던가 우근칙 등이 서부 평안도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가지고 발생한 세도 가문 시기의 반란이 안 맞고 4번 원종과 애노의 난은 889년에 아까 말한 그 진성여왕 그러니까 통일신라 하대에 발생한 대표적인 반란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좀 진도를 계속 빨리빨리 빼는데 보면은 자 13번 다음 상황에 있었던 국가의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게 문제 포인트는 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점짜리인 이유가 일단 보면은
자, 공주 명학소에 망이 망소 등이 무리를 모아서 봉기했다는데, 이거는 1176년에 이 명학소에 대한 그런 지역 차별에 반발해가지고 이 망이 망소의 형제가 정중부 시기에 일으킨 반란이어가지고 당시에 이걸 진압시켜주려고 당시 그 지역구를 일시적으로 승격시켜주면서 이렇게 달랬거든요. 그래서 또 1176년의 힌트랑 사신에 따라 원에 간 유청신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원나라예요. 원나라. 그러니까 이 인물이 제가 보기에는 원 간석기 시기에 활동한 일종의 통역가거든요. 그래서 이 원나라 키워드 보서 원 간석기 시기도 공통적으로 이 무신정변이랑 원 간석기랑 키워드 통해 가지고 고려 시대를 추론했으면 되는데, 문제는 정답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1번 전국을 8도로 나눴다. 전국을 8도로 나눈 거는 그 조선 태종 시기죠. 그래서 안 맞고, 이때는 8도가 아니라 이 조선 시대가 아니라 고려 시대 때는 8도가 아닌 5도랑 양계예요. 그래서 약간 눈치를 채신 분들이면 여게 정답인 거 알 수 있죠. 자, 2번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거는 백제의 무령왕이에요. 그래서 백제의 무령왕은 그 벽돌 무덤이랑 이 22담로 왕족 파견했다는 게 제일 잘 나오고, 자, 3번 주요 지역에 오소경을 설치했다. 제가 구주 오소경, 이 구주 오소경은 통일신라 신문왕 관련된 키워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좀 복습을 하면은 구주 오소경은 통일신라고, 오도 양계는 이 고려시대고, 그리고 전국을 팔도란 건 조선시대다. 그걸 기억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었어요. 참고로 이 양계를 둔 거는 기본편 수준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현종 시기에 정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본편도 이런 식으로 소거법을 활용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소거법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14번 다음 외교문서를 보낸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이런 유형이 사실상 기출에서 매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고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게 거란, 여진, 그 몽골, 홍건적, 그리고 왜구인데, 기본편 수준에서 어떻게 외우냐. 일단 1번 서희 1차 침입 때는 그 서희가 그 소송령과 외교 난판 벌어가지고 강동 육주를 획득했다. 2차는 양규인데 뭐 이 인물 같은 경우 흥화진에서 방어했다. 그리고 3차 같은 경우에는 강강찬의 귀주 대첩이다. 이 큰 흐름만 잡고 가면 되고, 이 여진의 경우에는 별무반을 윤관이 만들었는데 뭐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고, 이 몽골 같은 경우에는 크게 2차랑 5차가 있는데, 차례대로 얘기하면은 이 2차는 처인성에서 그 살리타를 사살했고, 5차 때는 충주성에서 또 몽골 방어했는데 공통적으로 모두 김윤우가 방어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고, 홍건족의 경우에는 당시에 2차 침입 때 공민왕이 안동 지역으로 피난했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2차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구의 경우에는 기본편도 이 정도는 암기해 두시는 게 좋는데, 아마 이거 인물 문제로 낼지는 모르겠는데, 진포대첩은 최무선, 이 최무선 화통도관을 또 만들었고, 그리고 홍산대첩은 최영, 그리고 황산대첩은 이성계인데, 그래서 이성계는 황제가 될 인물이다 해가지고 제가 황산대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 나온 포인트는 아까 제가 언급한 이 살리타랑 이 칸이 약간 좀 몽골의 황제? 좀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키워드가 있는데, 이 사신 저고요가 사였단 말인데, 이거를 좀 전문용어로 그 저고요 피살 사건이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 몽골이 침입하게 된 원인이 된 게 이거고, 그걸 몰랐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살리타란 키워드는 그나마 좀 언급된 적이 있어가지고 이걸 보고서 추론했으면 됐어요. 그럼 보면은 1번 이자겸이 4대 요구를 수용했다. 이 4대 요구를 수용한 건 금나라예요. 그래서 여진도 아니고 이 여진이 더 강성해져서 한 거라 키워드가 안 맞고, 2번 서희가 소송령과 외교 담판을 거린 건 아까 말한 이 거란이기 때문에 틀렸고, 3번 김윤우 부대가 처인성에서 적장 물리쳤다. 그래서 이 처인성에서 살리타 사살했다. 이것만 알면 됐어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강강찬이 군사를 이끌고 귀주에서 크게 승리한 거 역시 거란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15번에 가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숙종의 정책이라 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 없는 게 충분히 속옷법을 풀 수 있었고, 제가 아마 그때 예상문제 특강에서 제가 그렇게 강의했었거든요. 예상문제 특강에서 어떤 키워드냐면, 고려시대 경제를 내면은 크게 6가지 키워드를 암기하는데, 그게 화폐의 경우에는 그 건원중보, 해동통보, 활구가 있고, 좀 글씨가 엉망이어 조금 고쳐드리면, 이 해동통보랑 활구가 있는데, 이 건원중보의 경우에는 성종식이고, 해동통보랑 활구는 숙종식이 키워드여서 일단 화폐 3가지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무역강으로 무역 관련된 키워드로서 무역, 병난도라던가 예성강이 있고, 그 마지막 키워드로 경시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 포인트는 제가 그때 가르쳤던 고려시대 경제 키워드 암기했으면 사실 해동통보를 시작했다, 이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왕을 여러분들이 꽂혔으면 되게 헷갈릴 수 있었는데, 고려시대 숙종식에 뭔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숙종의 경우에는 그런 뭐 상평통보라던가 뭐 백두산 정계비라던가 환국이라던가 온갖 키워드가 많은데, 고려시대 숙종의 경우에는 경제랑 관련된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좀 주목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이고, 뭐 1번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 규장각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정조 시기에 만든 일종의 왕실 도서관이니까 안 맞고, 3번 노비안건법을 시행한 건 고려시대 광종,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양인으로 해방시킨 정책,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쌍성총관부를 공격한 거는 공민왕 시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천령 이북을 수복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거 16번. 다음 퀴즈 정답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보통은 이승열과 보단 다른 승려 더 많이 냈는데 오랜만에 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인물 같은 경우엔 정의 결사를 조직했다. 그리고 정의 쌍수를 주장했고 보조국사를 했는데, 제 같은 경우 이 승려 외울 때 제가 시읍과 관련된 승려를 알거든요. 왜냐면 이 승려가 뭔가 수선사라던가 뭐 다른 말로 송강사라고 하는 사찰과 관련됐고, 제가 실청과 관련된 게 많다 해가지고 이 승려의 경우에는 쌍수도 하고 그 도노dom수라고 있는데, 이 수행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수행하던지, 그 지혜, 공부하는 거랑 실천을 함께 할 걸 주장하는 정의 쌍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돈가스 먹고 쌍수도 했고, 그 외모의 보조도 받았다. 아니면 그 의청 같은 경우에는 의청 같은 경우에는 그 왕족 출신의 승려니까 뭔가 대각 국사하는 그런 높은, 그 큰 거, 대각, 국가 이런 느낌의 단어라면, 이 승려는 그 승려에게 밀려가지고 2등의 승려라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암기에 그냥 비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문제 제기된 승려는 진울이에요. 그래서 그냥 키워드 너무 어렵게 암기하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키워드 뽑아가지고 암기하시는 게 조금 더 풀이하기는 쉬울 겁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이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 강진에 있는 그 백년사에서 그런 뭔가 불교 개혁 관련된 운동을 주도했고, 이 해초의 경우에는 신라 시대 승려였어 그 당시에 그 중앙아시아를 기행한 다음에 왕호 천축 국전을 저수했어요. 기행문이고요. 이 원효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불교 대중화랑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대표적인 걸로서 무예가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그 불교 대중화 이외에도 당시에 여러 불교 종파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대승기 신론서, 아니면 그 뭔가, 그러니까 약간 원효가 당시 의상에 비해서는 뭔가 서적 관련된 키워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의상 같은 경우에는 사찰과 관련된 키워드 많이 준다면, 원효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뭔가 노래라던가 서적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조금 더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 17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은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고려시대 사회 모습이니까 그냥 바로 접근하죠. 자, 1번. 의창이 운영됐다는데, 이 의창의 경우에는 뭐냐면 그냥 빈민구제기구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뭔가 좀 그 빈민구제에 비슷한 기구로서 구제도감이라던가 구급도감이라던가 이런 의창 같은 걸 열어가지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활동 같은 걸 했었고, 자, 두 번째, 팔관회. 이 팔관은 일종의 그런 국제 행사로서 뭔가 다양한 종교가 융합된 대표적인 그런 그 고려시대 국제 행사 같은 종교로서
종교 행사로서 맞는 내용이고 3번 골품제. 이거는 솔직히 1점밖에 줄 필요가 없었던 게, 여러분 눈치가 있었으면 이 골품제는 신라시대 키워든 거는 지금까지 기초에서 너무 나왔으니까 이건 딱히 설명 더 안 드릴게요. 신라시대 신분 제도니까 정답 3번이고 4번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다는데 이 시기에는 그나마 다른 시기에 비해서는 여자랑 남자의 그런 신분 대우가 비교적 그러니까 차별이 적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신분 차별 적었기 때문에 여성도 호주가 됐었던 이 시기가 고려시대 특징이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1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 두 차례 왕자의 난이랑 이 조선의 3대 왕이랑 키워드 주목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6조 짓겠죠. 그러니까 6조의 그런 의결사항을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형식의 그런 정치 방식을 추구했고, 그리고 이 태정태세 문단세 기억에서 이 문제 좀 쉬웠었고, 이거 왕자에 나는 경우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동생이 왕위를 물려받는 거에서 부들부들 거려가지고 일으켰고, 하나는 이 형이 이 문제에 제시된 왕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일으킨 반란 때 서로 맞짱을 떠가지고 발생한 왕자의 난인, 이걸 겪은 이 문제에 제시된 왕은 태종이죠. 그래가지고 이방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자체는 안 어려웠어요. 자, 보면은 1번 직전법을 제정한 거는 세조, 현지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한 게 핵심이었고, 자 2번 호패법을 시행, 그러니까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그런 신분증 같은 걸 만든 이 호패법이 정답이고요. 3번 장용령을 설치한 거는 조선시대 정조, 그러니까 국왕 호위 부대를 만든 게 또 그 정조가 틀렸고, 4번 척화비를 건립한 거는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19번 가 왕의 업적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왕업적 문제가 진짜 쉬웠어요. 그래서 이 우리말 문법 연구원 주시경, 이 한글 점자를 창안한 박두성님을 모르더라도 훈민정음을 창제한 걸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이거는 뭐 설명 안 드릴게요. 세종대왕입니다. 아무리 역사가 좀 익숙하지 않다도 했고, 훈민정음이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거 정도는 우리가 만원짜리 흔히 썼으니까 이 정도는 알 거라 생각하고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1번 만권당. 이 만권당은 고려시대 충선왕 시기 키워드인데, 그러니까 약간 좀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일종의 건축물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 이거 교류 현장이에요. 한문적인. 2번 농사직설을 가능.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왕 시기에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서를 편찬한 게 이거 정답 2번이고, 3번 대전회통을 편찬한 거 역시 흥선대원군이라서 안 맞고, 4번 초계무신제, 그러니까 일종의 재교육 제도를 실시한 거 역시 정도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도 되게 쉬웠어요. 자, 20번 가이다는 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그나마 이 문제가 조금 조선시대 중 조금 까다로워요. 조금, 많이는 아니고 진짜 까다로운 건 뒤에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롭거든요. 일단 보면은 이 전주사고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경기전에 놀러 가신 분들은 좀 이거 알았을 것 같은데, 여기 사초와 시정기란 말이 있거든요. 이 사초랑 시정기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사전 기록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초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기록 유산에게 옮겨 적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그런, 그냥 옮겨 적고 그냥 버릴 종이고, 이 시정기라는 거는 약간 좀 일종의 그런 1차 기록물, 그러니까 약간 짧게 만든 단편집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임시 1차 기록물을 만들었고, 우리의 귀중한 역사를 전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만든 이유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의 역사를 전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조선시대 역사 중에서도 왕과 관련된 역사를 다룬 게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중요한 역사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로 보관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강화도에 있는 정독산이라던가 강릉 쪽,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뭐 또 어떤 산이 있거든요. 뭐 그 산에도 있고, 아니면 그 서울 쪽에 있는 뭐 충주관이라던가 온갖 곳에 이게 나눠가지고 역사서를 보관한 이 문제 제시된 정답은 여기 나와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초랑 시정기랑 키워드 이해하는 게 중요했었는데, 기본 편수에서 조금 까다로우면 까다로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던 문제인데, 그래도 예전 기초에서 많이 나왔던 거라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정답 4번이고, 이 동의보감은 허준이 광해군 시기에 만든 일종의 그런 의학서고요. 현재 세계 기록 유산 등재됐어요. 그리고 경국대전, 이 경국대전의 경우에는
성종 시기에 완성한 일종의 그 조선시대의 공식적인 법전이고요. 이 상강행실도는 세종 시기에 충신이라던가 효녀가 아니라 효자라던가 죄송합니다. 효자 연려 등의 그런 이야기를 수록한 서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가 오늘따라 말이 좀 많이 꼬이네요. 조금 잠을 못 자가지고 좀 말이 꼬여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21번 가 인물의 활동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에 일단 이 5,000원짜리 앞에 우리가 1,000원짜리는 이황, 5,000원짜리는 이인물, 그리고 만원짜리는 세종대왕, 5만원짜리는 심사인당, 그리고 100원짜리 이순신, 이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강릉 오죽헌, 그러니까 여기가 그 신사임당이 이 인물을 낳은 곳이기도 하고, 수미법,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이후에 나오고 대동법이랑 좀 비슷한 제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제도를 건의한 인물은 이인데, 사실 이거 갖다 푸시는 게 제일 깔끔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키워드가 강릉 오죽헌 보고 알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1번 앙부일구를 제작한 거는 이건 조선시대 세종시기랑 관련된 키워드라서 이 인물이랑 관련이 없고요. 성합지별을 저수했다.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은 왕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그 뭐가 왕의 학문, 제왕학이라고 그 제왕학 그거랑 관련된 그러니까 일종의 그 왕의 학문을 다룬 서적을 저수했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3번 시무 28조를 건의한 건 최승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 알아두면 좋은데 시무 10조는 최치원이고, 이거 또 조금 어려운 키워드인데 봉사십조라고 또 있거든요. 이 봉사십조는 최충원과 관련된 키워드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화통도가 설치를 제의한 건 아까 말한 최무선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22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전반부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정답 키워드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일단 보면은 여기 나오다 징비록이 할거든요. 이 징비록은 지난 기출에 나왔었는데 유성룡이 만든 이 문제에 제시된 전쟁과 관련된 일종 소설 같은 책이고요. 여기 보면은 삼도를 잃고서 임금께서 수도를 떠났다고 피란했다는데 이 피란한 장소가 의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선조가 의주로 피란했다는 키워드까지 종합하면은 이 문제 대신에 전쟁이 임진왜란인 거를 추론한 거는 솔직히 이 징비록이 지금 최근 기출에서 정말 많이 나왔어가지고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답 선지를 찾아서 소거한 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일단 보면은 이종무가 스시마 섬을 통보한 거는 세종시기고요. 배중손이 삼별초를 이끌고 몽골과 싸운 거는 1270년부터 773년이 고려시대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배중손이 삼면초 이끌고 싸웠던데 진도죠. 그 진도 용장성. 그리고 최영이 군대 지에서 홍건조 무찌르는 거 역시 최영도 고려시대 인물이라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속어서 풀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왜냐하면 이 정문부가 의병을 모아 왜군을 격퇴했다는데 이게 다른 말로 북한대첩이거든요. 북한대첩. 그러니까 임진왜란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인물들 그나마 김시민, 이순신, 뭐 권율, 뭐 농계 이런 인물도 있는데 이 정문보는 솔직히 말해 심화편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북쪽 여기 지역에서 발생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 북쪽 지역에서 왜군을 방어한 전투가 북한대첩인데 솔직히 심화편 키워드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심화편 유의 키워드가 나오면 속어에서 푸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풀기 힘드니까 꼭 속어법 써서 푸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키워드 내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기본편도 요즘에 속어법 안 쓰면 헷갈립니다. 문제. 그래서 그냥 북한에서 이런 게 있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3번 가 왕의 제의가 있었다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나온 이 인조반정으로 폐위돼서 강화도 등지를 유배했다. 그래서 문제 포인트는 인조반정으로 추출한 왕이 누구냐. 그거 광해군이다. 별로 안 어려웠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에 차는 정근대사는 진짜 쉬웠거든요. 근데 근현대사가 조금 어려운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인조반정으로 폐위된 왕이 광해군이라는 걸 추론한 것도 역시 이 1623년에 이 키워드라서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1번 지편전이 설치되었다. 이 지편전은 세종 시기의 학술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틀렸고, 2번 비변사가 폐지된 거는 흥선대원군 시기 때문에 안 맞고, 3번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맞아요. 이 왕씨에게 기존의 공납품 대신에 쌀, 배, 동전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한 게 대동법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수종 시기에
완성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광해군 시기에는 시작했고 숙종 시기에는 완성됐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사군 육진이 개척된 거 역시 세종시기예요. 사군은 최윤덕, 육진은 김종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이 4번 밑줄은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하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 포인트는 이 김홍도의 풍속화거든요. 흔히 이 풍속화가 많이 그려진 건 조선시대 후기예요. 그래서 제가 10번대에서 뭔가 그런 걸 내면은 고려시대를 의심하고 20번대에서 이런 걸 내면 조선 후기를 의심하러 항상 풀이하거든요. 근데 이 풍속화랑 관련된 화가가 대표적으로 김홍도 외에도 뭐 신용복이라던가 아니면 김득신 이런 화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조선 후기 관련된 걸 냈으니까 보면은 1번 한글 소설이 읽는 여인. 맞아요. 이 시기에는 민간인들도 그런 소설 활동을 즐겼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홍길동전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2번 청화백자를 만드는 도공. 맞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게 토기 유형의 경우에는 토기 같은 것도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이 상강청자가 그거고, 그 다음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분청사기, 백자, 그리고 청화백자가 있는데 이 분청사기가 전기, 백자가 중기, 그리고 청화백자가 후기라는 것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그래서 맞고요. 3번 판소리 공연을 하는 소리꾼. 맞아. 이 시기에는 또 민간인들이 즐겼던 대표적인 문화활동이 판소리 외에 탈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인데, 이 초조대장경은 거란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일종의 그런 경전 같은 거라서 고려시대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기출을 좀 풀어봤다면 이런 식으로 소거를 충분히 해서 풀이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전반부의 마지막 문제 25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무난했네요. 자, 보면은 자, 거중기가 언급됐네요. 자, 거중기. 그래가지고 수원화성 축조를 위해 가지고 이 거중기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알아주시는데, 수원화성까지 가는 길을 만든 배다리를 만든 인물은 바로 정약용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과학 스탯을 오지게 찍으신 정약용 관련된 문제 푸는 거라 이 문제도 키워드 정말 쉬웠어요. 1번 여전론을 주장했다. 정답이에요. 왜냐면 당시에는 그런 공독 경작이라던가 분배 같은 걸 주장한 게 정약용이라서 정답 1번이고요. 2번 추사체. 그러니까 당시 이 인물의 필기체를 추사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정희랑 관련된 키워드고, 3번 북하기를 저술한 거는 청나라 연행사로 파견되었었던 박제가고, 4번 몽유도 원도. 당시 안견이라는 인물이 안평대군의 꿈에서 본 이상세계를 그림으로 형상한 게 안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몽유도 원도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 이걸 마치고 제가 전반부 일부러 간단하게 설명한 이유가 근현대사가 이번에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근현대사에도 좀 더 포커싱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전반부 해설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